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피처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입체 영상을 모델링할 수 있다. 생성의 유형별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돌출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각도를 활용하여 돌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돌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며 생성, 방향, 테이퍼 각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돌출 피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 시간에 작업한 작업물을 불러와야겠죠. 자, 저장한 걸 이제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신 분들의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어플리케이션 바에 데이터 패널. 자, 데이터 패널 표시를 클릭해서 표시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저장한 폴더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홈 상태다. 여기 홈 버튼을 눌러줄게요. 홈 버튼 눌러줘서 홈 상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내가 파일을 저장한 프로젝트를 먼저 찾아서 들어가야겠죠. 자, 우리가 저장한 건 퓨전 360 기초 강좌니까 자, 여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그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 12차 시, 자, 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내가 저장한 파일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금 열고 싶은 파일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요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데이터 패널은 데이터 패널 숨기기 클릭해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열어놓은 거는 닫고 다시 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X 버튼 눌러서 닫고, 자, 제목 없음이 떴으면 이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런 식으로 데이터 패널에 들어가지 않고, 자, 어플리케이션 바에 파일 쪽에 오시면, 자, 여기 눌러서 확장을 해보시면, 자, 밑에 열기가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 O라고 적혀 있죠. 컨트롤 O, 단축키로는 이제 컨트롤 O 키 눌러주면 되고, 저 컨트롤 O는 뭐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파일을 열 때 흔히 사용하는 단축키죠. 자, 그래서 열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프로젝트는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칸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퓨전 360 기초 강좌 선택을 하고, 자, 이 중에 폴더로 들어가실 땐 우측에 있는 칸에서 자, 12차 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데이터 패널을 표시해주는 쪽이 버전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또 생긴 모양도 보여주니까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계정 자체가 개인 취미용이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 개수가 제한돼서 어쩔 수 없이 PC에다 저장을 했다 하는 경우는, 자, 여실 때 데이터 패널을 통해서 여실 수는 없어요. 데이터 패널 확장을 해보시면, 자, 뭐, 따로 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패널 자체는 클라우드 공간에 접속하는 개념이 되고요. 개인 PC에 저장하신 분들은 여실 때는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열기 받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파일 확장해서 열기 클릭해 주시고, PC에 저장한 파일을 열 때는 자, 이 위에 있는 칸을 무시하시고 밑에 내 컴퓨터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 자, 원하는 폴더를 찾아주신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돌출 연습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PC에다 저장한 파일 같은 경우는 버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버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 여기 X 버튼 눌러서 저는 하나만 필요하니까 하나를 닫겠습니다. 저장 하나. 자, 그래서 열어놓은 것 중에 하나만 남겨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돌출 피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돌출 피처를 실행을 할게요. 돌출 피처 실행을 하고 특별히 뭐
스케치를 작성한다든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형상에서 프로파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에 있는 커다란 직육면체의 정면에 해당하는 이면을 프로파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두께를 10mm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형상이 10mm가 연장된 상태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완전하게 연장된 상태로 작성이 됐는데, 자, 이렇게 작성되는 이유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번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취소할게요. 취소하고 다시 한번 돌출 눌러주고요. 자, 똑같은 면을 다시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0mm 입력하면 10mm 튀어나오는데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형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생성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해 보면 지금 접합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접합이라는 건 이전에 있던 형상과 지금 형상이 닿아 있는 상태 또는 겹쳐 있는 상태가 되면 이걸 하나로 접합시켜 줍니다. 즉 새로운 본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본체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시고, 자, 본체를 보시면 추가적으로 하나의 형상을 더 돌출을 해줬는데 본체가 하나, 둘, 셋, 넷, 4개, 여기도 4개가 존재를 합니다. 본체의 개수가 늘어나질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돌출해 준 건 처음에 본체 1번과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좀 바꿔줄게요. 자, 조건을 바꿔주는 거는 뭐 아까처럼 컨트롤 Z 해가지고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피처가 등록이 됐으니까 그 피처를 수정해 줄 수도 있겠죠. 이전 시간에 피처를 수정할 때는 타임라인에 지금 마지막으로 돌출했던 건 제일 마지막에 있겠죠. 요 돌출일 거니까, 자, 얘 오른쪽 클릭. 자, 그리고 여기서 피처 편집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생성해서 뒤를 눌러보시면 추가적인 조건들이 더 보입니다. 물론 지금 저거는 피처 편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이 빠져 있어요. 자, 그건 이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자, 지금 접합으로 했는데 이번엔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잘라내기를 했더니 한 게 오류다라고 하는데, 잘라내기는 기존 형상과 교차하는 부분을 기존 형상에서 잘라내버려요. 말 그대로. 자, 근데 지금 돌출 방향이 기존 형상과 교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를 마우스로 꾹 클릭해서 반대 방향으로 쭉 가져가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저 빨간색 영역만큼 기존에 있던 본체 1번과 교차하고 있으며, 저렇게 교차하면 지금 저 교차하는 부분을 잘라내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30mm를, 자, 마이너스 30을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확인. 오히려 이번엔 30mm가 줄어든 형태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처 편집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엔 잘라내기 밑에 있는 교차입니다. 자, 교차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저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영역이, 자, 노란색으로 되고 오히려 그 뒤에 남아있어야 될 형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교차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진 형상과 원래 있던 형상이 교차하고 있는 영역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되는 형상에서도 원래 있던 형상과 교차가 안 되는 부분은 생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형상도 교차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가 되고, 둘 다 공통적으로 교차하는 부분만 남겨지게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 오히려 제가 입력한 거리 30mm만큼만 남고 그 뒤쪽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3D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합쳐지고 빼주고 그 다음에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3D 프로그램들에서는 불리한 연산, 불연산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방식들로 합쳐지는 건 합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빼주는 건 차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차하는 건 교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처 편집.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새 본체입니다. 자, 새 본체는 기존에 있는 형상과 교차를 하던 아니면 교차를 하지 않던 상관없이 새로운 본체로 만들어줘요. 앞에서 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검색기에 본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좀 앞으로 돌려서 다시 확인하고 오셔도 좋아요. 이쪽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새 본체로 해놓고 지금 30mm만큼 겹쳐 있죠. 겹쳐 있는데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면 본체가 하나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형상에 어떤 변화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없이 기존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본체 1번 끄면 본체 1번만 끌 수 있고요. 본체 6번을 끄면 본체 6번만 끌 수 있고요. 본체 1번 키면 본체 1번은 원래 갖고 있던 형상을 전부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돌출 피처로 생성하는 형상이 기존의 형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형상이다 라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편집으로 들어가서 볼 수 없는 메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존에 돌출해줬던 돌출 5번은 선택을 하고 델리트 지워주겠습니다. 자, 기존의 작업을 삭제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출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30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이때 앞에서 편집으로 들어갔을 때 볼 수 없는 메뉴는 새 구성 요소입니다. 자,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검색기의 변화를 잘 보세요. 검색기에 지금 하나 제가 새로 만들었던 거, 세 번째로 만들었던 거 지웠으니까 기존하고 똑같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새 구성 요소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기를 다시 보시면 여전히 4개입니다. 4개인데 마우스로 가져가서 보면은 여기 형상 하나 있고요. 여기 형상 하나 있고요. 여기 형상 하나 있고 여기 형상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도 형상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붙어 있으니까 합쳐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선이 명확하게 존재하고요. 본체 1번을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선택되고 가시성을 끄면 이 부분만 사라집니다. 자, 다시 가시성 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기 쪽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보시면 스케치라는 자원을 관리하는 폴더 하부에 구성 요소라는 게 하나 추가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택한 게 새 구성 요소로죠. 그래서 새로운 구성 요소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자, 이 구성 요소의 개념은 앞에서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립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구성이 되는 하나의 조립품이 있다 그러면 구성 요소는 그 조립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아세이, 서브 아세이 아니면 파츠. 그래서 구성 요소는 파츠 하나의 부품이고 그 부품이 조립된 걸 이제 아세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그런 구분이 되게 바로 형상을 하나의 부품의 형태로 분리를 시켜준다. 그래서 얘는 본체가 어딨냐면 이 구성요소 확장해 보시면 구성요소 내부에 본체가 존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1번 이렇게 존재를 하죠. 본체 여기 1번 있는데 왜 1번이 또 나왔냐? 이거는 여기 있는 본체가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소의 첫 번째 본체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예 독립된 부품의 개념으로 바로 생성이 된다. 구성요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이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이시면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직 조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립된다라는 게 성립되지 않았고 그에 반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본체로 존재하는 애들, 메인의 본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그 형체가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품의 형태로 저렇게 우리가 새로운 형상을 다이렉트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형상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형상과 어떤 관계를 이뤄가면서 형상을 만들어 줄 거냐를 정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생성입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나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작성 패널에 스케치 작성 클릭을 해주고요.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면 자체가 기존의 이제 원점 좌표계에 해당하는 X, Y, 뭐 XZ 아니면 YZ 세 개의 평면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화면에 이렇게 입체 형상을 좀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입체 형상들이 가지고 있는 평평한 평면들은 모두 스케치가 가능한 평면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점 평면이 아닌 형상이 가지고 있는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지정을 할게요. 지금 제일 하단에 있는 육면체에 여기 우측면에 해당하는 면, 여기에다가 지금 하이라이트 돼 있죠? 자, 이 면을 클릭해서 저 면을 이제 스케치 평면으로 잡아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갑자기 이상한 경고가 하나 떴죠? 자, 이게 뜬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구성 요소를 만들고 구성 요소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옮겼잖아요. 그 위치가 지금 변경되었다라고 경고를 띄우는 거예요. 왜냐면 저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추후 작업에 있어서 얘랑 관계되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경고가 뜨는 건데, 원래 위치로 되돌릴 때는 위치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위치를 캡처할 거면 위치 캡처를 뜨시면 이제 변경된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요건 나중에 조립해서 볼 거니까 위치 되돌리기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려 줄게요. 그러면 스케치로 들어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원을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에 있는 중심지름 원을 이용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저 육면체의 제일 상부 중간점, 지금 삼각형기와 같이 떠야겠죠. 윗선에 있는 중간점을 클릭해서 잡을 거고요. 쭉 드래그해서 자, 반지름, 원의 지름이죠. 지름 같은 경우는 30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엔터. 그러고 나면 이제 요 윗변의 중간점을 잡았으니까 위치가 완전하게 고정이 된 원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눌러서 자, 빠져나올 거고요. 자, 저 그려진 원을 가지고 한번 돌출 피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 패널에서 돌출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원 쪽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 원이 한 번에 선택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던 기존의 스케치 평면으로 삼았던 이 면에 요 위쪽에 요 모서리가 있죠. 그 모서리에서 원이 두 개로 나눠져요. 위쪽만 선택해서 이제 위쪽만 돌출해 줄 수 있고요. 뭐 아래쪽까지 완벽하게 원이 선택돼야 된다 그러면 아래쪽까지 선택을 해서 두 개를 모두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개를 모두 동시에 선택한 상태로 돌출을 해줄 건데, 자, 이번에 알아볼 거는 시작 밑에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한쪽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돌출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한쪽으로 나와 있고 이 화살표를 드래그 보면 이쪽으로 드래그하면 이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는데, 반대쪽으로 드래그하는 순간 갑자기 색깔이 바뀝니다. 근데 저 색깔은 앞에서 생성을 설명했을 때 보셨죠? 빨갛게 표현된다는 거, 아, 저 부분만큼 기존에 있는 형상에서 잘립니다. 자, 돌출 명령을 실행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돌출되는 형상 자체가 기존에 있던 형상과 저렇게 중복이 되게 되면 돌출 명령은 아, 그 부분을 잘라내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잘라내기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 난 지금 잘라내는 거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한다면 생성을 클릭해서 난 합쳐줄 거야. 접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접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방향은 한쪽 방향을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앞에서 저희가 높이값만 줬지만 그때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방향이 한쪽 방향인 거예요. 자, 여기를 눌러서 확장을 해보시면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두 방향이죠.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평면이 있고 평면에서 짧은 화살표가 있고요. 긴 화살표가 있는데 저 평면은 내가 지금 스케치를 그린 평면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그린 스케치를 그린 평면에서 한쪽 방향과 반대쪽 방향 양쪽으로 돌출을 하는데 그 돌출 길이를 별도로 제어해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방향을 눌러주시면 방향 밑에 측면 1, 측면 2로 바뀝니다. 이게 한 방향일 땐 범위, 거리, 테이퍼 각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하나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두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측면 1과 측면 2가 나오면서 범위, 거리, 테이프 각도, 범위, 거리, 테이프 각도가 두 개가 생기죠. 자, 측면 1쪽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마이너스 값을 빼고 쓸 거예요. 왜냐하면 두 방향으로 갈 때는 어차피 양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앞에 부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0, 자, 이렇게 줄게요. 30은 9분 안 가니까 4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40. 자, 그리고 밑에 측면 2가 있는데 여기다가 20 입력할게요. 그러면 지금 원이 그려져 있는 평면을 기준으로 한쪽으로는 길게 40mm가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반대쪽으로는 짧게 20mm가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즉 프로파일을 생성한 평면에서 돌출을 해주는데 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다른 거리를 제어해서 형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평면에서 여기 평면도 클릭해가지고 뷰 큐브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프로파일을 생성한 면은 여기 있는 요 면이죠. 요 면이고요. 요 면에서 자, 측면 1은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었고 측면 2는 이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40mm가 가고 이쪽은 20mm가 돌출을 한다. 내가 선택한 프로파일이 양쪽으로 돌출하는데 두 거리를 다르게 지정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등각으로 보기 위해서 뷰 큐브의 홈 버튼을 눌러서 등각으로 봐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를 다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돌출한 피처가 돌출 6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처 편집. 자, 방향을 두 방향에서 클릭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대칭입니다. 대칭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가는데 값이 동일하다. 똑같은 거리만큼 돌출을 한다. 대칭을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거리 값을 입력하는 게 한 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40을 입력을 했는데 단 그 위에 한 칸이 더 추가됩니다. 측정 값이라는 게 있는데 측정 값은 밑에 입력한 거리 값을 얘기를 해요. 이 거리 값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거냐가 측정 값이에요. 지금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건 절반의 길이입니다. 즉 내가 여기 입력한 거리는 좌우 대칭에서 전체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다 라는 의미를 갖죠. 40mm, 40mm 가서 총 80mm짜리 원기둥이 생기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절반의 길이가 아니라 전체 길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밑에서 입력한 거리가 여기 절반 가고 여기 절반 가는데 그걸 합친 전체 값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칭 조건으로 돌출을 해주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값이 절반의 거리냐 아니면 전체 거리냐. 저 구성 메뉴가 없어도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메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조건에서 별도의 계산 없이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 거죠. 조건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방향을 통해서 내가 돌출해준 방향을 뭐 한쪽으로만 돌출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양쪽으로 돌출하는데 개별의 값으로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대칭의 형태로 정리를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자, 그래서 지금 생성한 저 원기둥 같은 경우는 그 생성 조건을 접합으로 놓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본체 쪽에 가보시면 본체가 추가되지는 않았고 기존에 있던 본체 5번에 저 원기둥이 합쳐진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추가적으로 생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성에서 스케치 작성 클릭하고요. 자,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으로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원기둥의 원통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2D의 형태로 스케치를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곡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곡면에 스케치를 아예 작성할 수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스케치 방식으로는 곡면에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작성하는 평면으로 곡면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평면이잖아요. 평평한 면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면체 가장 큰 거에 윗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윗면을 클릭. 선택하고, 자, 스케치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작성 확장해서 직사각형의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점에 중심을 두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단은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일단 좌우 폭 같은 경우는 한 80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높이를 전환을 한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5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엔터. 자, 스케치가 작성이 됐는데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좀 진하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약간 흐려진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그 평면을 수직하게 바라보니까 잘 티가 안 나는데 우리가 선택한 평면이 지금 요 위에 보이고 있는 이 평면이 아니에요. 자,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 꾹 눌러가지고 오빗으로 회전으로 자, 화면을 좀 돌려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평면은 그 하단에 있는 가장 큰 진육면체의 상면입니다. 제일 윗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곧게 내려다보면 지금 위가 갖고 있는 형상이 가려서 그 밑에 스케치가 원래는 안 보여야죠. 근데 퓨전은 그걸 아예 안 보이게 표현해 주진 않고 가려져 있다는 의미로 색깔이 약간 흐려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기존에 인벤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인벤터보다는 좀 낫죠. 왜냐하면 인벤터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가려지게 되면 아예 스케치하고 있는 형태가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면을 잘라서 봅니다. 잘라주는 행위를 해주는데 퓨전 360은 위에서 보더라도 흐리게라도 그 형태를 표현해 주니까 형태가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작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벤터처럼 위에 있는 형상을 좀 잘라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스케치하는데 방해된다라고 한다면 스케치 팔레트에 보시면 슬라이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스케치하는 동안 그 위쪽에 있는 형상들을 잘라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원래 스케치하고 있는 형상이 제대로 표현이 되도록 해줍니다. 기존 인벤터에 같은 개념을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저 슬라이스의 개념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작성이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 주고요. 자, 저 형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돌출을 해볼게요. 자, 작성에 있는 돌출 피처를 실행을 하고요. 자, 이 안쪽에 있는 면인 이 면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한 30 정도 올려줄게요. 자, 요번에 살펴볼 거는 거리 밑에 있는 테이프 각도입니다. 자, 테이프 각도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2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랬더니 형상이 위쪽이 넓어졌네요. 자, 접합인 상태로 확인 누르고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넓어져 가면서 나왔는데 테이퍼 각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배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일반적인 개념은 금형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제가 그린 사각형의 이 좌우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정도예요. 이게 원래 스케치에서 선정해준 길이고 이게 스케치를 작성한 평면에서 위쪽으로 수직하게 그렇죠? 수직하게 이렇게 돌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요 끝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테이퍼 각도를 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래 진행하는 방향에서 제가 20도를 줬죠. 요 방향에서 요 방향까지 이 사이각이 20도로 벌어지면서 돌출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요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면도 우측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서 우측에서 바라보면 우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즉, 형상이 돌출되면서 갖고 있는 모든 면에서 전부 다 20도씩 각도가 벌어지면서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을 돌릴게요. 자, 요거 이제 한번 수정을 해보죠. 자, 마지막에 돌출해준 게 여기 돌출. 자, 7번이니까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고 피처 편집 들어가고요. 자, 테이프 각도 20도 정했는데 나는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좀 오므라들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각도 값에다가 -20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그래서 각도의 방향 자체를 바꿔주는 건 옆으로 벌어지는 거냐, 안쪽으로 오므려주는 거냐, 앞에 부호를 통해서 제어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돌출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형태뿐만 아니라 저렇게 경사를 가진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다. 단지 유의해야 되는 건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기울어진 편이나 아니면 우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 기울어진 편, 즉 이 형상이 돌출되면서 생성되는 모든 측면이 동일한 각도로 기울어진다라고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쪽 면은 10도고 한쪽 면은 20도다. 이렇다면 이거는 저기 있는 테이퍼 각도로 제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돌출 명령의 모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돌출 명령을 응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